한 외국인 남성이 조선소에서 일하던 중 사고를 당해 사지마비의 의식불명 상태가 됐습니다. 남성의 아내가 한국으로 넘어와 3년 넘도록 아픈 남편을 돌보고 있는데요. 이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치료를 받도록 도울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실제로는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의 한 종합병원. 우즈베키스탄인 테무르 씨를 처음 본 느낌은 생명이 다한 마른 나무를 보는 듯 했습니다. 힘 빼요. 힘 빼야 돼. 힘 빼요. 힘 빼, 힘 빼. 지난 2022년 영암의 한 조선소에서 작업 도중 철문에 목이 끼는 사고를 당한 뒤 4년째 의식불명과 사지마비 상태입니다. 사고 직후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아내는 홀 어머니를 모시고 한국으로 건너와 3년 넘도록 병 간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언어도 제도도 낯선 타국에서의 생활. 치료비 부담은 커지고 고향에 남겨둔 자녀들에 대한 걱정도 커져만 갑니다. 집이 밝고 엄마가 왔어요. 계속 오라고요. 우리는 같이 살자. 같이 살자. 엄마 아빠랑 같이 살고 싶다고. 앞으로의 삶이 막막한 테무르 씨와 같은 외국인 산재 노동자를 위해 보험급여 일시지급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향후 예상되는 치료비와 휴업급여, 간병비 등을 일괄 지급해 본국으로 돌아가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테무르 씨 가족은 재작년 4월 근로복지공단에 이 제도를 신청했습니다. 신청서에는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주치의 소견과 함께 10년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근로복지공단 병원 소속 의사의 신체 감정 소견도 담겼습니다. 하지만 최종 심사 결과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재작년 12월 상급 기관인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에서 열린 최종 장애 통합 심사에서 의학적으로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증상 고정 상태라는 판단이 나온 겁니다. 예상치 못한 결론에 테무르 씨 가족은 보험급여 일시지급 신청을 일단 반려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공단에서 지정한 의사들의 장애 통합 심사의 결과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이거는 전문가 영역이잖아요. 의학적인 부분은 전문가 영역이라 저희가 어떻게 건드리지도 못하는데. 그리고 그분들도 어렵게 모시는 거라서 저희 쪽 심사위원분들 해달라고 해도 잘 안 해주시거든요. 이게 어려워가지고. 향후 치료비를 한 번에 받아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가족의 기대는 끝내 무너졌습니다. 힘들어요. 지금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너무 지쳤어요. 아니 우리 외국 사람인데요. 자기 한국 사람 생각하고 자기 생각하고 치료 받을 우리나라 가서 잘 치료 받을 게 도와주면 됩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산재를 당해 의식불명에 놓인 외국인 노동자. 담당 주치의는 치료가 중단될 경우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치료 계획을 좌우할 이른바 증상 고정 판단을 두고 의료진과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이 엇갈리면서 환자와 가족은 막막한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선소에서 일하다 철문에 목이 끼는 사고 이후 4년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테무르 씨. 의식불명의 사지마비 상태로 산재보험을 통해 한국에서 요양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폐렴과 요로감염, 폐혈증 등 합병증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의식도 많이 저하된 상태로 오셨었고, 이제 급성기에는 폐혈증이라든지 각종 이제 중환자실에서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감염증이 반복적으로 발생을 했었던. 테무르 씨 가족은 사고 2년째였던 재작년 향후 치료비를 한 번에 지급받아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보험급여 일시지급을 신청했었습니다. 당시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의 의사들이 진행한 장애통합심사 결과지입니다. 4명의 의사들은 모두 테무르 씨가 이른바 증상 고정 상태라고 판단했습니다. 공단은 증상 고정을
의학적으로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쉽게 말해 아무리 약을 바꾸고 치료를 해도 상태가 더 좋아지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현재 치료의 중단을 의미하진 않지만 향후 치료비를 일괄 지급받아 귀국할 수 있는 길을 사실상 막는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태무르 씨를 상시로 진료하는 주치의의 소견은 달랐습니다. 이제 뭐 폐렴 같은 것도 한 번씩 생기고 소변에 염증도 생기고 중단될 경우에는 이제 심한 뭐 감염증으로 돌아가실 확률이 높으실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치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가족들은 답답할 따름입니다. 작년 12월 10일 날 우리 강주 갔어요. 강주 심사 받으라고 갔는데 저기서는 12월 말일까지 치료 받고 그만하라고 치료비 같은 건 우리 받아서 가야 되잖아. 증상 고정 판단 하나로 외국인 산재 노동자는 한국에 남아 치료를 이어가거나 아무 준비 없이 귀국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게 되는 상황. 한편 취재가 시작되자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는 태무르 씨 가족에게 재작년 반려 결정했던 보험급여 일시 지급을 재신청할 것을 권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산재로 다친 외국인 노동자가 향후 치료비를 한 번에 받아 귀국할 수 있도록 만든 산재보험, 보험급여 일시지급 제도. 하지만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에서 이 제도를 통해 실제로 돈을 받아간 사람은 지난 17년 동안 단 한 명뿐이었고 그마저도 귀국한 뒤 치료비가 바닥나 결국 숨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재 사고를 당한 외국인 노동자가 향후 치료비를 한 번에 지급받아 귀국 후 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든 보험급여 일시지급 제도. 목포 MBC 취재 결과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에서 이 제도가 실제 적용된 사례는 제도 시행 이후 지난 17년 동안 단 한 건뿐이었습니다. 그 유일한 수급자는 카자흐스탄 출신 이주 노동자 만수르 씨. 지난 2022년 3월 장흥의 한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머리를 크게 다친 뒤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사고 6개월 뒤 만수르 씨의 가족은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에 보험급여 일시지급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신체 감정 등 절차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전남대 병원과 조선대 병원은 내부 사정을 이유로 신체 감정을 거절했고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은 구체적인 기대 여명을 제시하지 않은 채 판단이 어렵다는 소견을 내놨습니다. 결국 지급 신청은 한 차례 거절됐습니다. 만수르 씨 가족은 재작년 3월 보험급여 일시지급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이번에는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에서 향후 11년 이상의 기대 여명 동안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최종 판단은 또 달랐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가 보험급여 일시지급 자체는 가능하지만 사고 이후 3년간의 치료 기간만 지급 범위로 인정한다고 결정한 겁니다. 그 결과 만수르 씨는 인정된 치료 기간 3년 중 남아있던 1년 4개월치에 해당하는 3억 7천여만 원만 받은 채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임대 아파트에 살며 한국에서 번 돈으로 아내와 세 자녀, 부모님까지 6식구를 부양해왔던 만수르 씨. 월 입원비만 450만 원에 이르던 상황에서 1년 4개월치 치료비는 빠르게 소진됐습니다. 결국 지난해 11월 본국에서도 비용 부담으로 입퇴원을 반복하던 만수르 씨는 자택에서 숨졌습니다. 이주 노동자 지원단체들은 제도의 구조 자체가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완비를 해놓고 그래야 그들의 권리도 구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실제 가서 얼마만큼 아프고 있고 또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태인지라고 하는 호소할 길이 없기 때문에 약자를 보호하겠다며 도입된 제도. 그러나 17년 동안 단 한 번 작동한 결과는 회복이 아닌 치료의 중단, 그리고 한 이주 노동자의 죽음이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한국에서 일하다 다친 외국인 노동자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보험급여 일시지급 제도.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걸까요? 목포 MBC가 근로복지공단의 공식 통계 자료를 입수해서 외국인 산재 노동자를 위해 존재한다는 제도의 현실을 추적해봤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외국인 산재 노동자가 치료 도중 귀국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 만들어진 보험급여 일시지급 제도. 실제 현장에서 이 제도가 얼마나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공식 자료로 확인해 봤습니다. 제도 도입 이후 보험급여 일시지급 신청 건수는 모두 115건. 실제로 지급된 건수는 40건에 그쳤습니다. 신청자 3명 중 1명만 제도의 도움을 받은 셈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상황은 더 분명해집니다. 광주 지역본부 관할에서는 지난 17년 동안 19건이 신청돼 이 중 5건만 지급됐고, 목포지사 관할에서는 같은 기간 5건이 신청돼 실제 지급은 단 1건에 불과했습니다. 한 해 평균 290명에 이르는 외국인 산재가 발생하는 광주 전남에서 보험급여 일시지급 제도는 거의 작동하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신청이 무산되는 이유도 살펴봤습니다. 가장 많은 반려 사유는 증상 고정 후 장애급여 수급이었습니다. 이미 장애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일시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이 밖에도 계속 요양이 필요하다는 사유, 출국 전 사망, 코로나로 인한 귀국 지연 등 다양한 사유로 산재 노동자들의 신청은 무산됐습니다. 제도를 이용하려 해도 요건과 절차의 벽을 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은 호전 불가 판단이 내려졌다고 해서 치료가 필요 없는 상태가 아닌데도 제도는 이를 같은 의미로 보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신체 감소를 함부로 무시하지 못하도록 공단의 관련 그 내부 규정에다가 반영을 해서 함부로 무시하지 못하도록 하면 그런 오류는 막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심사회의 때 안건을 설명을 해줄 때 근로복지공단의 직원이 이 법률의 취지, 그다음에 심사해야 할 방향 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한국에서 일하다 사고를 당했지만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외국인 노동자들. 이들을 위한 안전망으로 도입된 제도는 현실에서 과연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남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한국에서 일하다 중대 사고를 당해 4년째 의식불명 상태에 놓인 우즈베키스탄 이주 노동자 테무르 씨. 목포 MBC는 외국인 산재 노동자가 치료비를 받아 귀국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취재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테무르 씨 가족에게 보험급여 일시지급을 다시 신청하라고 안내했지만 결과는 이전과 같았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암의 한 조선소에서 일하다 사고를 당해 4년째 의식불명과 사지마비 상태에 놓인 우즈베키스탄 이주 노동자 테무르 씨. 낯선 타국에서 테무르 씨 아내와 홀 어머니는 병원을 떠나지 못한 채 생활하고 있습니다. 테무르 씨 아내와 어머니는 병원 인근 원룸에서 생활하며 24시간 간병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고향에 남겨둔 자녀들을 생각하면 테무르 씨 가족에게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는 치료비를 한 번에 받아 귀국할 수 있는 보험급여 일시지급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재작년 근로복지공단은 테무르 씨의 상태를 호전 가능성이 없는 증상 고정으로 판단하며 이 선택지를 포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치료비를 받아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이 사실상 닫힌 겁니다. 취재가 처음 시작된 지난해 5월, 근로복지공단은 테무르 씨 가족에게 보험급여 일시지급을 다시 신청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이후 6개월 뒤인 지난해 11월, 테무르 씨의 상태를 최종 판단하는 장애통합심사가 다시 열렸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 심사위원 4명 전원이 사고 발생일로부터 5년 경과 시점인 2026년 12월 31일부터 증상이 고정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즉, 심사 시점을 기준으로
앞으로 남은 1년 정도의 치료만 인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근로복지공단 소속 병원에서는 10년 이상은 더 치료가 필요하다는 신체감정 소견이 나왔던 상황. 서로 다른 판단이 반복되면서 태무르 씨 가족은 다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사람 치료 중단하면 바로 사망이 이르는데 증상고정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대단히 잘못된 용어죠. 장애 판정이 아니고 치료기관에 관하여 용어를 쓰려면 똑같은 상병 상태가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사망할 때까지는 치료를 계속 해줘야 된다 하고 그렇게 표현을 해야 옳다고 판단됩니다. 앞서 치료비를 충분히 받지 못한 채 귀국했다 숨진 또 다른 외국인 산재 노동자 만수르 씨의 소식을 접했던 태무르 씨의 가족. 자신들 역시 같은 결말을 맞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결국 보험급여 일시지급 신청을 스스로 철회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산재로 4년째 의식불명 상태에 놓인 외국인 노동자에게 근로복지공단이 향후 치료기간을 1년만 인정한 것을 두고 인권단체들이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MBC 보도와 관련해 보험급여 일시지급 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광주 지역본부 앞에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단체들이 모였습니다. 산재 사고로 4년째 사지마비와 의식불명에 놓인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 태무르 씨의 보험급여 일시지급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10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데도 1년만 인정하는 시한부 판정을 내렸다며 신체 감정 의사의 판단을 배제한 채 내부 심사로 결론을 뒤집는 구조를 전면 개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주치의 소견과 의견을 깡그리 무시하고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의 협의를 통해서 주치의 소견을 완전히 무시한 판정을 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광주 지역본부 앞에 모인 이들은 공단의 탁상 행정으로 외국인 산재 환자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사고 직후 한국으로 건너와 4년째 병 간호를 하고 있는 태무르 씨의 아내도 현장을 찾았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 4살, 6살 자녀들을 남겨둔 그녀는 고향에서 남편의 치료를 계속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남편 치료를 중단하면 사망한다고 합니다. 1년치 받고 본국에 가서 그 돈 다 돌아주면 남편을 사망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안은 국제적 문제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국무총리실 산하 대외노동청 한국주재사무소가 중상을 입고 치료 중인 자국 노동자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 처리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함에도 행정적 판단으로 향후 산재보상 범위가 제한되는 구조. 인권단체들은 태무르 씨의 사건이 이주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보상제도의 차별과 사각지대를 대표하는 사례라고 지적합니다. 향후에도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의 첫 단추, 실마리를 잘 푸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본사, 본부 차원에서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관심과 그다음에 사회적인 실천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증인 환자일수록 마땅한 보상 밖으로 밀려나는 현실이 과연 근로복지공단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외국인 산재 환자가 한국에서 치료를 계속할지 치료비를 받아 본국으로 돌아갈지를 놓고 선택해야 하는 순간 산재 보상의 기준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같은 상태의 같은 환자지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상 총액이 달라지는 구조로 외국인 산재 노동자들은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무르 씨 보험급여 일시지급 논란과 관련해 목포 MBC는 근로복지공단 본사에 공식 질의를 보냈습니다. 공단은 답변서에서 내 외국인을 불문하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며 차별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산재보험법상 증상 고정은 법률적으로 치유에 해당하고
치료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요양을 중단해 단기간에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치유 상태로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사용하는 치유라는 표현은 일상적인 의미의 다 나았다와는 다릅니다. 의학적으로 더 이상 호전될 가능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공단은 이 기준에 따라 치료를 계속하더라도 사고 이전 상태로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면 의학적으로 상태가 고정됐다고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공단은 치유와 증상 고정을 같은 의미로 적용합니다. 하지만 환자와 가족이 받아들이는 의미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상태가 더 이상 좋아지지 않는다는 판단이 곧 치료를 멈춰도 된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률적 정의와 환자의 현실 사이에 간극이 생기는 지점입니다. 태무르 씨 역시 사지마비와 의식불명 상태가 더 좋아질 가능성은 없지만 치료를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치료를 멈추면 감염과 합병증으로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육의 용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약물 사용에 의한 부작용이나 아니면은 기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는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근로복지공단은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라며 증상 고정, 즉 치유 판단을 내렸습니다. 문제는 이 판단이 외국인 산재 환자를 위한 보험급여 일시지급 제도에서 다르게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치료 기간이 2년이 지난 중증의 외국인 산재 환자가 한국에 남아 치료를 계속하면 상병 보상연금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그 환자가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보험급여 일시지급을 선택하면 치료 기간이 2년이 지난 경우는 상병 보상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같은 환자, 같은 상태인데 어디에 머무르냐에 따라 보상의 총액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제 행정표현준이나 그다음에 그 공단 자문위의 판단이 어떻게 보면 근로복지공단의 모든 판단의 약간 핵심 근거가 돼버리고 전문가들 자문위가 판단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본인들은 이렇게 피해가는 약간 좀 면책 도구로 약간 좀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호전 불가가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증상 고정이라는 법률 용어 아래에서 제도는 그렇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법의 언어와 환자의 현실 사이의 간극, 외국인 산재 환자들이 겪는 비극은 바로 이 지점에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산재 환자가 장기간에 걸쳐 정밀 검사와 신체 감정을 거치더라도 보상의 범위는 결국 근로복지공단의 짧은 위원회 심사에서 결정됩니다. 단 몇 분 만에 보상의 범위가 바뀌는 지금의 구조가 결국 공단의 책임도 줄이고 보상 규모도 낮추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은 10.75년의 기대 여명 동안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조선소에서 사고를 당해 사지마비와 의식불명 상태에 놓인 우즈베키스탄 이주 노동자 태무르 씨에 대한 신체 감정 소견입니다. 태무르 씨는 머리 CT와 MRI 등 각종 정밀 검사를 거쳐 10개에 달하는 병명을 진단받았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의 장애 통합 심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태무르 씨 상태를 증상 고정, 즉 치유된 것으로 판단했고 남은 치료 기간은 단 1년으로 인정했습니다. 사실상 시한부 판정과 다를 바 없다는 인권단체들의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공단은 신체 감정은 의사 1인의 판단인 반면 장애심사위원회는 5에서 10인의 집단 판단이라며 위원회 결정을 우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심사 인원수가 아니라 심사가 이뤄지는 방식입니다. 현장에서는 장애 통합 심사가 극히 짧은 시간 안에 진행되고 가족 등 관계자의 참여도 제한됩니다. 태무르 씨의 가족이 보험급여 일시지급 신청을 포기하게 했던 지난 2차례의 장애 통합 심사도 모두 3분 안에 끝났습니다.
짧게 시간이 없어서 짧게만 하고 나가라고 했어요. 그것도 부탁하고 들어갔어요. 만약에 자기 애기들, 자기 자식들 우리 상태로 하면 자기들 어떤 생각할 거야? 만약에 우리는 외국 사람이잖아. 자기 애기들 아니면 자기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우리한테 잘 도와주시면. 장기간에 걸친 정밀 검사와 신체 감정 결과가 단 몇 분의 심사로 뒤집히는 구조인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결정 방식이 결과적으로 공단의 책임 범위를 줄이고 보상 규모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공단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치료 기간을 종결시킨 다음에 그 한정되는 그 기간에 안에서만 일시 지급하고 이제 본인들은 책임을 벗어나겠다 이런 판단이신 것 같아요. 정치권에서도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특정지사에서 17년 동안 그 보험급여 일시지급으로 보상을 받은 건이 한 건밖에 안 되는 것은 이 제도가 실제로 실효성 있게 지급이 되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저는 보여지고요.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사안에 대해 의학적 견해 차이에 따른 것이라며 향후 유사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두 자녀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길 바랐던 태무르 씨 아내는 결국 한국 체류를 1년 더 연장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